독립영화 구출 대작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독립영화, 그리고 그 독립영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구출 대작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독립영화가 있으신가요? 상업영화가 다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독립영화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위기에 빠진 독립영화를 구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독립영화를 구출하는 데 앞장설 DJ 윤현태입니다.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독립영화란 자본과 배급망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 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중요시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줄어들고 독립영화는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독립영화의 전제는 점점 잊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DJ 윤현태가 하고 여러분들께 독립영화만의 재미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출하게 될 독립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이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칸 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런던 비평가 협회상에서 감독상까지 수상한 작품인데요. 바로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벌써부터 명작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한번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히든 홈리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히든 홈리스란 모텔, 찜질방, 고시원 등에서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잠재적 노숙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영화는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 히든 홈리스와 같은 빈곤층 사람들의 극빈자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즈니월드라는 배경만 보면 무척 예쁘고 환상적인 동화나라가 펼쳐질 것 같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디즈니월드 인근 모텔에 히든 홈리스들이 조명되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6살 무니 또한 히든 홈리스 가정입니다. 어린 무니와 그녀의 엄마 헨리는 빈곤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모녀인데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던 굳센 모녀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가난에 억지로 굴복해야 하는 위기가 찾아오죠. 서로 영영 만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벌써부터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입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6살 딸을 둔 엄마 헨리는 디즈니랜드 주변의 모텔에 사는 저소득층 미혼모입니다. 15세에 문의를 임신해 혼자 아이를 키워봤지만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가지지 못하는 철없는 엄마이기도 하죠. 아이들 앞에서 마리화나를 편다거나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며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혼모에다 홈리스인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공공기관에서는 30시간 일하는 곳을 찾아와라 라는 매정한 말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헨리는 밀린 월세와 점점 더 압박해오는 빈곤 속에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남성들에게 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집으로 올 시간이 되면 딸 문희는 큰 노래를 틀고 목욕을 해야만 했죠. 후에 이웃의 신고로 성매매를 들키게 된 헨리는 딸 문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복지국들이 딸 문희를 위탁 가정에 넘기려고 하는데요. 헨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희를 방치하고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무능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국 앞에서 헨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문희의 엄마로 계속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가난에 억지로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딸 문희는 어떨까요? 버르장머리라고는 없는 이 악동은 또래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에 침을 뱉기도 하고 거짓말로 돈을 구걸하기도 하는 아이였죠. 실수로 폐가에 불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진실을 고하지 않는 무서운 아이이기도 합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아이인데요. 어쩌면 엄마 헨리의 행동을 따라하는 걸지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웃음을 잃지 않았던 문이지만 그런 그녀도 펑펑 울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엄마 헨리와의 이별입니다.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문희는 있는 힘껏 도망칩니다. 평소에 자신과 놀던 친구와 함께 디즈니랜드 성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엄마와 자신을 가려두려는 현실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의 상징인 디즈니랜드로 도망가죠. 이상향적 공간인 디즈니월드로 달려가 지금의 고통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희의 작은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소망이 소망에서 사그라들게 될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모든 걸 열어둔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화의 뒷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문희와 헨리는 이별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가장 사랑스러운 걸작. 이 문구는 영화의 포스터에 적힌 문구인데요. 무지갯빛의 알록달록한 포스터와는 달리 영화 속 이야기는 꽤 무겁습니다. 히든 홈리스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영화의 주제는 바로 히든 홈리스들의 힘겨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6살 문희는 싸구려 모텔에서 살지만 그런 모텔의 근처에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곳으로 알려진 디즈니월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코앞의 디즈니랜드에 찾아갈 수 없죠. 문희가 할 수 있는 건 멀찌감치 디즈니랜드를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감독은 히든 홈리스라는 무거운 주제를 6살짜리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밝고 유쾌하게 담아냈는데요. 사회적 빈곤층의 이야기를 무겁게 연출했던 기존의 영화들과는 달리 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담담하고 꾸밈없이 풀어냈습니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알록달록한 영화의 연출이 오히려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물컹거리게 만든 것이죠. 아이러니, 즉 역설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굿즈 제작전의 절반까지 왔는데요. 어떤가요? 굿즈 제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절반을 구출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어 속 문희가 웃음을 잃지 않길 바라며 고른 노래, 제이레빗의 Happy Things입니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하구 여러분들은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무니와 헨리의 강제적인 이별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헨리는 분명 무능력한 엄마이지만 딸 무니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능력함이 성매매까지 이어진 건 헨리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우리는 그런 그녀를 마냥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헨리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도 순수했기에 성매매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엇나간 것은 아닐까요? 아동복지국은 무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함께 진짜 좋은 가족한테 가는 거야. 저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좋은 가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헨리와 무니는 진짜 좋은 가족이 아닌 걸까요? 과연 어떤 결말이 무니를 위한 해피엔딩인지 헷갈리는데요. 하구 여러분들이 생각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무니가 엄마 헨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좋은 영화는 세상을 구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정말 멋진 평이지 않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이동진 평론가의 평입니다. 처음 이 평을 읽고 머리가 띵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데요. 무엇이 무니를 위해 옳은 것인지 영화는 침묵하죠. 영화는 제시를 말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제시를 맡깁니다. 정답이 하나인 양 던지는 기존의 영화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기에 스크린을 떠나는 순간에도 관객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히든 홈리스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동복지국의 친권 강탈이 과연 옳은 것일까? 관객들은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사고 실현 과정이 영화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죠. 이동진 평론가의 평을 듣고 나니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더욱 마음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작전을 마무리 짓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진짜 좋은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세정의 꽃길입니다.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 애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기가 예쁘게 피었으니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문희는 쓰러져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라서. 문희는 앞으로 수없이 쓰러지고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자라날 수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처럼 시식하게 흙먼지를 훌훌 털고 일어설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문희는 무지개를 가리키며 무지개 끝엔 황금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문희는 과연 무지개 끝에 황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는 어떻게 하면 문희가 황금을 찾을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히든 홈리스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이죠. 실제로 디즈니랜드 인근에는 문희와 헨리와 같은 히든 홈리스들이 넘쳐나는데요. 꿈과 희망의 공간인 디즈니랜드 바로 옆이라는 게 참 쓸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희의 서글픈 눈물 뒤에는 부디 황금이 담긴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꼭 구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출 제작전이 성공했길 바라며 오늘의 독립영화 구출 제작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윤현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서재은, 기술의 박성윤, 진행의 윤현태였습니다.